자, 일단은 등차 수열 가도록 할게. 자, 수열이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조금 어렵게 생각할 수도 있고 너무 쉽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방금 엄청나게 떨어진 것 같은데. 펜 촉이 빠졌네. 야. 쉽기도 하고 어렵기도 한 단원입니다. 이번 단원 자체가. 오케이. 그러니까 내신용으로만 배우면은 내용이 하나씩 가벼워. 하나씩 가볍고 수능용으로 배우려고 하면은 조금 헤비한 단원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 왜 그러냐면은 개념 자체가 두 종류가 있어서 그래. 하나의 개념은 수열이라는 개념으로 보는 거고 또 하나의 개념은 함수로 보는 개념이야. 근데 실제는 그 교사용 지침서에 이래 나와 있어. 모든 수열에 대해서 함수에 빗대어 설명할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배워야 되는 교육과정은 그래. 근데 학교쌤이 이제 보통 그런 거는 좀 무시하고 각각의 수열의 특징만 조금 강조하다 보니까 수열적인 문제만 내신에 나왔던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 자, 일단 수열이라고 하면 뭐냐라고 하면은 특정의 규칙성을 가진 친구들을 수열이라고 해. 근데 이 규칙성이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흔히 아는 규칙성에 한정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해. 똑같은 수가 더해지는 규칙성이라든지 똑같은 수가 곱해지는 규칙성이라든지 또는 수식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규칙성. 오케이. 쉽게 얘기를 하면은 여러분들이 fx라는 함수식에 대한 인지는 어느 정도 되어 있을 거야. 맞지? fx라는 수식이 있으면 거기에다가 이제 x에 1, 2, 3, 4, 5, 6 집어넣으면 함수값이 뿅뿅뿅뿅뿅 나올 거 아니야. 맞지? 그때 그 fx식을 찾아내는 단원이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빠를 거야. 무슨 말이냐면 수열은 기본적으로 책에는 이래 나와 있어. 규칙성이 있다. 이 규칙성이라고 하면은 수식적으로 가지고 있는 규칙성이 있을 수도 있고 유관상 나오는 규칙성이 있을 수도 있어. 오케이? 이 두 가지 규칙성이 있다는 거야. 또는 수식적으로 접근을 할 수도 있는 방향이 있다 이거야 내 말은. 오케이? 자, 무슨 말이냐면은 1, 2, 3, 4 야, 이거 블랭크 냈을 때 블랭크 못 맞추면은 이거 상당히 문제가 있는 친구다. 그지? 블랭크 뭐야? 5지. 맞지? 맞죠? 근데 틀렸어요. 5가 아닐 수도 있어. 자, 그게 바로 수식적으로 접근을 한 거야. 근데 유관상 접근을 했다라고 하면은 5가 맞아. 맞지? 그 다음은 6이었을 거고 7이었을 거고. 오케이? 근데 수식적으로 접근을 했다라고 하면은 x-1, x-2, x-3 x-4 플러스 x면 얘가 수식적으로 접근한 느낌이야. 봐봐. 1 대입하면 1이야. 2 대입하면 2야. 3 대입하면 3이야. 4 대입하면 4야. 그러면 5 대입하면 5겠지 했는데 5 대입하니까 겁나 큰 수 나오지. 맞지? 이게 수식적으로 접근을 하는 거. 그러니까 보는 관점에 따라서 얘는 동전의 양면성을 가지고 있어. 자, 일단 복잡한 개소리는 일단 집어치울게. 자, 그 어떤 얘기를 하고 싶냐면은 그래, 수열은 보는 관점이 두 가지란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오케이? 두 가지 관점에 따라서 이 친구는 양면성을 가져. 그렇기 때문에 그 양면적인 측면을 둘 다 볼 줄 알아야 수능에서 이 수열이라는 걸 마스터할 수 있다. 자, 수열은 지금 수능 100% 출제 문항이 하나 잡혀져 있어. 지금 몇 년째냐면은 거의 한 10년 다 돼가는 것 같아. 얼추 10년 다 돼가는 것 같고 수원, 그러니까 지금은 대수지. 대수 책 고난도 문제로 나오고 있어. 어떤 문제가 나올 줄 뻔해. 특정 유형이야. 그거는 무조건 나와 하는데 올해는 얼추 거의 다 맞춘 것 같은데 보통 고3 애들을 얘를 이 문제 한 200문제, 300문제 정도는 풀이를 해줘. 1년 동안 해주는데 정답률이 거의 뭐 10%대라고 보면 돼. 못 맞춰와 거의. 여튼 올해는 많이 맞춰왔는데 작년에는 빵명이었고요. 그 작년에도 한 명인가 두 명인가 밖에 없었어. 뭐 여튼간에 이런 규칙성에 대한 얘기. 이렇게. 근데 요런 규칙성도 있잖아.
그러니까 수식적으로 얘기하기는 되게 애매한데 느낌적인 느낌은 뭐였겠니? 4겠지? 0, 1, 0, 1, 2, 0, 1, 2, 3, 0, 1, 2, 3, 4 무슨 말인지 이해돼? 맞지? 자, 그러면 이 규칙성이라고 하면 두 가지 얘기를 하고 싶어. 첫 번째는 수식적으로 가만히 되는 그런 규칙성이 있고 수식적으로 대응을 시킬 수가 있는 규칙성, 아니면은 수식적으로 대응하기 어렵지만 뭔가의 규칙성이 있어 보이는 그런 규칙성. 알겠지? 근데 지금 우리가 배우는 거는 수식적으로 보이는 위의 형태에 대한 얘기를 할 거야. 특히 이 규칙성의 종류는 여러분들 교육과정상에서는 두 가지를 배워요. 첫 번째, 똑같은 수가 더해지거나 빼지는 수열, 즉 그 친구를 등차 수열이라고 불러요. 또는 똑같은 수가 계속 곱해지거나 나눠지는 친구를 우리는 등비 수열이라고 배워. 오늘은 그 중 하나인 등차 수열에 대해서 배워보려고 해요. 자, 이 등차 수열이라고 하면은 이 친구는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냐라고 하면은 똑같은 수가 더해지는 거야. 가령 예를 들면 1이 있고 4가 있고 7이 있고 10이 있고. 자, 대충 느낌은 오죠? 뭐가 계속 동일하게 더해지고 있어? 3이라는 친구가 동일하게 더해지고 있어. 알겠지? 그러면은 이 친구는 3씩 더해지고 있네. 자, 이때 이 수열의 명칭은 등차 수열이고 각종의 용어를 설명을 해볼게. 자, 맨 앞에 있는 이 친구는 어헤드라고 해서 A로 표기합니다. 선두의 항 A. 이 A라는 거는 모든 수열의 공통적인 표기야. 그러니까 등차가 아니라도 다른 수열이 나오더라도 맨 앞에 친구는 A라고 불러. 오케이? 어헤드 앞에. 오케이? 되죠? 다음, 동일한 수가 더해지는 이 친구를 우리는 공차라고 불러. 이 공차는 D로 표기를 하고 공차는 등차 수열에만 있는 유일한 기호야. 알겠지? 등차 수열 한정, 똑같은 수가 더해지는 게 D입니다. 오케이? 그러면 이 맨 앞에 있는 친구를 순번으로 따져보면은 첫 번째 항이라고 해서 A1 표기, 얘는 두 번째 항이라고 해서 A2 표기, 세 번째 항이라고 해서 A3, 네 번째 항이라고 A4, 다섯 번째 A5 이런 식으로 각각의 항의 순서에 따라서 아래 첨자를 부여를 한다. 오케이? 이 부여하는 방법은 모든 수열 공통이야. 오케이? 그러면 A5는 어떤 수열이든 다섯 번째 항이 되는 거고 A10이라고 하면 어떤 수열이든 열 번째 항이 되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러면은 지금 A1이 1이고 다시 A2가 4고 A3가 7이고 A4가 10, A5가 13이라는 상황을 초항과 공차로 나타내 주면은 이 친구는 A고 이 친구는 1 플러스 3이니까 A 플러스 D고 얘는 1 플러스 3 플러스 3이니까 A 플러스 2D고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이거야. 그러면 느낀 점이 있네. 아래 첨자에 대비해서 D의 개수는 몇씩 작아요? 계속 1씩 차이 나는 게 확인이 되지? 맞죠? 맞아. 등차 수열의 특징은 아래 첨자보다 공차의 개수가 1 작다는 기본 성질을 가지게 돼. 오케이. 이때 우리가 이 친구들의 일반화된 항이라는 표기로 AN이라는 걸 소환합니다. 자, AN이라는 거는 일반 항을 얘기를 하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A는 공통이니까 A 플러스 아래 첨자보다 D의 개수가 1 작기 때문에 A 곱하기 N-1D라는 등차수열 일반항이라는 게 만들어지고 보통 이 친구가 등차수열 일반항 공식이라고도 부릅니다. 알겠습니까? 무슨 말이냐면
초항과 공차를 알아내면은 일반 항이 완성이 되는 거야. 선생님 일반 항에 대한 개념이 잘 모르겠어요 라고 하면 쉽게 얘기를 하면 함수식이 만들어진 거야. 그리고 함수식이 만들어지는 거고 등차 수열은 함수식으로 나타내면 1차식이야. 요런 느낌. 오케이. 등차 수열은 1차식의 성향을 가져. 무슨 말이냐면 잘 봐봐. 지금 초항 얼마예요? 1이에요. 얘가 1이에요. 공차 얼마예요? 30 더해지고 있으니까 3이에요. 그러면 대입해서 적어주면 3n 빼기 2가 돼. 지금은 요 수열에 대한 일반항이 3n 빼기 2인 게 확인이 되고 1차식이라는 게 쉽게 인지가 되는 거지. 이해됩니까? 이 친구를 등차수열 일반항이라 부른다. 오케이. 용어 정리 한 번만 더 해주면 맨 앞에 항은 A고요. 이거는 모든 수열 공통. 오케이. 첫 번째 항 A1, 두 번째 항 A2, 세 번째 항 A3 이렇게 이것도 공통 부분이야. 등차 수열의 독보적인 기호는 공차라는 기호가 있는 거야. 알겠지? 등차 수열에만 있는 거. 똑같은 수가 더해지거나 빼지거나 음수여도 상관없다. 0이어도 상관없다. 알겠지? 뭐든 간에 등간격으로 간다라는 말이야. 등차. 오케이? 항의 차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D가 지금 어디에 적용이 됐냐면 여기에 적용이 되는 거고 쉽게 얘기를 하면 D는 n의 개수네. 맞지? 즉 공차가 직선에 대응시키면 기울기입니다. 오케이? 공차가 직선에 대응시키면 기울기입니다. 즉 여러분들이 흔히 직선 1차 함수에서 이 기울기는 등차 수열에서는 공차라는 거야. 알겠니? 쉽게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은 등차 수열을 배우지만 1차 함수를 배우고 있을 거야. 이해돼? 이게 만나야 돼. 등차 수열이랑 1차 함수랑 만나야 돼. 오케이? 조금 이따가 만나보자. 자, 일단은 원론으로 돌아오면은 겁나 쉬워. 초항이랑 공차만 찾아내면 돼. 우리가 찾아야 될 문자는 A랑 D야. A랑 D야. A랑 D만 있으면 이 수열은 완성이라는 거야. 근데 A랑 D를 바로 줄 필요는 없어. 뭐 요런 거 줘도 돼. 봐봐. A3가 7이야. A5가 3이야. 오케이? 이런 거 주어줘도 AN은 완성이 돼. 알겠습니까? 왜? 어차피 모르는 문자는 몇 개인데? 2개잖아. 모르는 문자 2개잖아. 그럼 식 2개 있으면 나와야지. 알겠지? 자, 지금 보면 아래 첨자가 3이야. 아래 첨자보다 D의 개수는 1 작다라고 했어. A 플러스 2D. 이해되니? 얘는 A 플러스 2D라고. 밑에 건 A 플러스 몇 D? 4D. 오케이? A는 기본 공통이야. 그래서 얘를 A 플러스 2D, A 플러스 4D 하면 연립하면 D 값이 2D가 마사니까 D는 마이너스 2. 그럼 바로 나오잖아, 이렇게. 맞지? 그러면 D가 마이너스 2를 여기 집어넣으면은 11이 나오네, 그지? A는 11. 그러면은 일반항을 만드는 거야. 어떻게? A 플러스 n-1D 이렇게 해서. 알겠습니까? 그래서 얘를 A 플러스 n-1D 해주시면 완성. 됐습니까? 자, 해서 등차 수열의 기본적인 개념에 대한 얘기를 해봤어. 자, 그중 일반항에 대한 얘기를 해봤고요. 오케이. 등차 수열 성질 정리를 해볼게. 첫 번째 일반항이고요. 두 번째 정의수식입니다. 정의수식은 뭐냐? an 플러스 1 빼기 an이 d라는 게 정의수식이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an 플러스 1과 an이라는 의미는 다음 항과 전 항의 관계야. 연속된 두 항의 관계라고 생각하면 돼요. 알겠지? 그러면 연속된 두 항이야. n번째 항, n번째의 다음 항이란 의미라고. 이해돼?
당연히 연속된 두 항을 빼면 얼마만큼 차이가 나와야 돼? 공차만큼 차가 나와야 될 거 아니야. 맞지? 그렇기 때문에 이 수식은 공차가 D라는 얘기이기도 하지만 등차 수열이라고 얘기하고 싶을 때 우리가 자주 나오는 기본 정의 수식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다음 3번 시간이 오씨. 자, 3번 할게. 내일 또 시간이 있으니까. 자, 그 다음은 우리가 등차 중항이라는 얘기인데, 등차 중항이라는 얘기는 상당히 중요한 얘기야. 연속된 세 항이 있다. 연속된 세 항이 있다. 라고 했을 때, 이거 두 개의 합은 센터 두 배라는 거야. 그건 당연한 거야, 어떻게 보면. 봐봐. 요거 두 개 더하면 센터 두 배. 맞죠? 맞지? 요거 두 개 더하면 센터 두 배. 요거 두 개 더하면 센터 두 배. 당연한 거 아니야. 왜냐면 한 놈은 D만큼 커졌고 한 놈은 D만큼 작아졌잖아. 맞지? 그럼 더하면 평균이 나와야 되겠지. 맞습니까? 얘는 표면적인 의미야. 다시 얘기하면 등차 중앙은 2B는 A 더하기 C라는 게 표면적인 의미인데 내가 별을 쳐놓은 건 이 표면적인 의미가 아니야, 얘들아. 표면적인 의미가 아니야. 내가 얘기하고 싶은 등차 중앙이라는 거는 밸런스적인 얘기야. 무슨 얘기냐면은 A1 더하기 A13은 A3 플러스 A11이다. 이런 등차 중앙적인 얘기를 하고 싶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등차 중앙이라고 하면 한 3개짜리 등차 중앙을 생각해. 근데 쌤이 얘기하고 싶은 등차 중앙이라는 거는 항이 4개짜리, 5개짜리, 8개짜리 이런 확장된 형태의 등차 중앙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자, 일단 오늘은 4개짜리 얘기를 한번 해볼 건데 잘 봐봐. 요거 하면 끝인 것 같아. 자, 요거 2개 더한 거랑 요거 2개 더한 것도 같죠? 왜? 등차 수열은 대칭이니까. 뭐 때문에? 근본이 얘는 직선이야. 직선은 당연히 대칭이 되거든. 직선은 여러분들이 모르겠지만 선대칭 도형이야 원래. 그렇기 때문에 2개 더하면 다른 2개 더한 거의 합이 유지가 될 수 있다 이 말인 거지. 그럼 내가 지금 이 친구를 어떤 식으로 확장을 시킨 거냐면은 봐봐. 요렇게 2개 더한 게 요렇게 2개 더한 게 같아. 맞지? 원포 1, 4, 2, 3 이래 같다고. 이해되니? 그러면 어떤 특징이냐? 자, 유관상 파악이 된 친구도 있겠지만 아래 첨자의 합이 같기만 하면은 성질이 유지가 되는 거야. 합이 유지가 되는 거야. 왜? 이게 직선에서 대칭선 같은 느낌이야. 봐봐. 내일 본격적인 얘기를 하겠지만 자, 여기에 알파, 베타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 이거 2개 더한 게 나누기 2 하면은 요거일 거 아니야. 맞죠? 그러면 또 같으려면은 감마 델타의 함수값에 나누기 2가 이렇게 되는 상황이라면은 감마랑 델타도 등간격이 돼야 된다 이 말인 거거든. 이런 상황이라고 현재. 자, 무슨 말이냐? 아래 천자의 합이 같으면 호환이 됩니다. 호환이. 알겠습니까? 호환이 돼. 이게 바로 등차 수열의 등차 중앙의 본질적인 의미야. 오케이. 항이 몇 개든 상관없이 이걸 좀 후려하게 쓸 수 있어야 돼. 이해됩니까? 자, 내일 본격적으로 이제 직선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일단 오늘은 1, 2, 3번에 마지막 하나, 찐막 하나만 놓고 끝낼게. 자, 마지막은 직선에 대한 얘기로 마무리할게. 자, 마지막 공식입니다. 자, 책에 없는 성질들인 만큼 여러분들 좀 표기 좀 잘해 주시고요. 이 친구 얘는 있을 수는 있는데 잘 없어요. 그래서 1, 2, 3, 4 정리를 해봤습니다. 4번은 누가 봐도 뭡니까? 기울기 얘기하고 있는 거지. 기울기 얘기하고 있는 거야. 나는 이 직선이라는 친구와 등차수이라는 친구를 서로 만나게 해주고 싶어. 알겠지? 이걸 만나면 얘들아 수능까지 맞아 있다. 지금 나올 타이밍이 됐어요.
올해 아니면 내년 중에는 이제 등차 수열의 합은 나중에 배우겠지만 2차 함수고요. 등차 수열은 1차 함수입니다. 오케이. 그게 한때 나오기 시작했다가 교육과정이 살짝 바뀌면서 고1 과정으로 들어가는 상황에서 이제 짬된 거야. 그리고 이제 다시 올라온 게 이제 고2 과정으로 다시 올라갔거든. 그래서 한동안 안 나왔고 수능 특강에는 계속 나왔었고 사설 모의고사에는 계속 나오고 있었고 오케이. 그러면 이번 텀에는 나올 때가 됐다 이거야. 여러분들이 아마 칠 때쯤이면은 얘가 좀 윤곽이 잡힐 건데 그 전까지 기본 베이스를 잘 만들어 봅시다. 알겠죠? 자, 오늘 등차 수열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내일 이어서 등차 수열 합부분 정리를 할 거니까 등차 수열 기본기는 조금 읽어보고 오세요. 알겠지? 자, 여기까지.